1단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거듭제곱근 계산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리수인 지수의 지수법칙 배웠으니까 유리수인 지수로 바꿔놓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3루트3은 3의 3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고, 우리 4루트 27은 4루트 3의 세제곱이니까요.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3제곱이 돼서, 자, 밑이 0보다 크기 때문에 여러분 지수 법칙 사용할 수 있어요. 지수 법칙 사용하면 3의 3분의 1 더하기 4분의 3제곱이 돼서 3의 12분의 바로 더할게요. 13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K는 12분의 13이 나오네요. K값 구하는 문제여서 K는 12분의 13이 답입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양수 A에 대하여 AK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K제곱이 4라고 합니다. 이 값을 알려주고 이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죠.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완전제곱식 이용하는 문제인데요. 얘를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뒤에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곱셈 공식 a 빼기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이다. 이거 쓴 거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얘랑 얘랑 곱해서 1이 돼요. 왜냐면 이 부분이 a, k 플러스 마이너스 k니까 지수법칙이죠. a 0제곱 돼서 1이 됩니다. 정리해주면 a의 2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k제곱 빼기 2가 되고요. 얘랑 얘랑 같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좌변에 얘가 4라 그랬으니까 4의 제곱은 a의 2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k제곱 빼기 2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의 2k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k제곱은 16 더하기 2가 돼서 18이 되겠죠. 답은 18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할 게 있으면 영상을 멈춰놓고 필기하시면 돼요. 자, 세 양수 ABC에 대하여 A의 세제곱은 5, B의 5제곱은 3, C의 6제곱은 2일 때 AB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의 세제곱이 5라 그랬으니까 A는 5의 3분의 1제곱이고요. B의 5제곱이 3이라 그랬으니까 B는 3의 5분의 1제곱이고요. 양변에 뭐 3분의 1제곱, 5분의 1제곱 해주시면 되죠. C의 6제곱이 2라 그랬으니까 C는 2의 6분의 1제곱이다. 그럼 A, B, C의 n제곱은 각각 5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5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1제곱의 n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자연수로 나오려면 n이 3의 배수 그리고 5의 배수 그리고 6의 배수가 되어야겠죠. 즉 공배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 공배수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할까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하면 5의 3분의 n제곱 곱하기 3의 5분의 n제곱 곱하기 2의 6분의 n제곱, 얘가 바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n은 3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가 왜 나와야 되는지 이렇게 정리하고 놓으면 더 잘 알겠죠. 그래서 뭐 공배수 구하면 됩니다. 공배수 구하면 30, 가장 작은 공배수는 30이 되겠네요. 3과 5와 6의 최소 공배수는 충분히 구하실 수 있죠. 그것까지는 한 번에 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일정한 비율로 5번 축소하여 얻어진 원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5분의 1이래요. 자, 일정한 비율로 5번 축소했답니다. 그랬을 때 반지름이 5분의 1이 됐대요. 그럼 3번 축소했을 때는 반지름이 얼마나 되느냐? 5의 x제곱 꼴로 나타내는 건데,
일단은 일정한 비율을 R이라고 둬볼게요. 이 일정한 비율을 R이라고 두면 우리 원래 반지름이 1이었잖아요. 1. 1인데 여기다 한 번 축소하면 R 곱한 거고 두 번 축소하면 일정한 비율로 축소했으니까 한 번 축소하면 원래 반지름 1 곱하기 R이 되는 거고 두 번 축소하면 1 곱하기 R의 제곱 되는 거예요. 1 곱하기 R에서 R을 한 번 더 곱하니까 세 번 축소하면 1 곱하기 R의 세제곱이고 이런 식으로 다섯 번 축소하면 1 곱하기 R의 다섯 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몇이래요? 얘가 5분의 1이라고 알려줬어요. 즉 R의 다섯 제곱이 5분의 1이란 소리고 R은 5 루트 5분의 1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세 번 축소하여 얻어진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세 번 축소했으면 1 곱하기 R의 세제곱이죠. 얘는 R이 이제 그냥 R의 세제곱이고요. R이 5 루트 5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다가 세제곱을 하면 5의 루트 5분의 1의 세제곱하고 같아지고요. 얘는 5분의 1의 5분의 3제곱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5의 x제곱꼴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5의 마이너스 5분의 3제곱꼴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뭐 애초에 여기서부터 5분의 1에 5분의 1제곱으로 바꿔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은 없겠네요. 나는 나중에 유리수인지수로는 나중에 바꿨는데 여기서부터 R을 5분의 1에 5분의 1제곱으로 바꿔서 여기서 세제곱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럼 지수법칙 사용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5의 마이너스 5분의 3제곱이 나왔으니까 x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오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5번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멈춰놓고 필기하시고요. 자, 5번 문제. 로그 A의 3은 4, 로그 9분의 1의 B는 8분의 3일 때 A, B를 구하는 문제. 이건 그냥 정의를 좀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정의에 의해서 A의 4제곱이 4라는 식이 나오고요. 얘는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9분의 1에 마이너스 8분의 3제곱이 B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는 3의 4분의 1제곱인 거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B는 지금 A 곱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밑을 3으로 맞춰줄게요. 9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제곱이거든요. 마이너스 2제곱.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9분의 1인 거 아시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3분의 1.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9분의 1. 이거에 마이너스 8분의 3제곱이니까 지수법칙 쓰면 3의 4분의 3제곱이 되고요. 따라서 A 곱하기 B는 3의 4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4분의 3제곱이 돼서 3이 됩니다. 그냥 3이죠. 답은 A, B는 3이 됐다. 5번 문제는 로그의 정의 이용하면 되는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제마다 이 위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이 동그라미 1개짜리는 쉬운 거고요. 2개짜리는 중간, 3개짜리는 어려운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용 로그 문제 나왔네요. 로그 5.36이 0.729인데 3.729가 되는 x를 구하라고 했죠. 이거 좀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로그 x가 3.729인데요. 얘는 3 더하기 0.729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로그 1000, 10의 세제곱. 3은 로그 10의 세제곱이고요. 그 0.729가 로그 5.36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이 부분. 지금 보시면 딱 봐도 이 소수 부분이 같다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이 한 방에 그냥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얘를 계산하면 로그 1000 곱하기 5.36이에요. 여러분 나눠서 더해져 있는 거는 합쳐서 곱할 수가 있죠. 계산하면 로그 5360이 되고요. 즉 로그 x와 로그 5360이 같아졌기 때문에 x는 5360이 나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상용 로그에서 거의 기본이 되는 문제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7번 문제는 동그라미 2개짜리 문제네요. 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나왔어요. 이거 딱 봐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근과 계수의 관계 1학년 때 배웠나요? 어쨌든 배워놓고 두루두루 써먹는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먼저 문제에서 얘 이 값을 구하라고 하긴 했는데 문제에서 알려준 이제 두 근이 로그 A, 로그 B다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얻어오면 먼저 두 근의 합입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10이 되죠. 근각계수의 관계 여기 써줘야 되나? 안 써줘도. 근각계수의 관계는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을 때 두 근 알파 베타가 있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라는 그런 이게 바로 근각계수와의 관계입니다.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을 알려줬다?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서는 1분의 마이너스 10 해서 10이 나오고요. 이번엔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분의 1분의 2 해서 2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보면 이 식은 지금 밑이 A, 하나는 밑이 A고 하나는 밑이 B잖아요. 그럼 얘를 밑변환 공식을 좀 써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두 근을 합치고 알려준 거는 전부 다 상용로그거든요. 상용로그. 밑이 없으니까 밑이 10인 상용로그죠. 그래서 얘도 전부 상용로그로 밑변환 공식을 써줄게요. 이렇게. 밑변환 공식을 썼고요. 통분을 하면 로그 A 곱하기 로그 B분의 로그 B의 제곱 더하기 로그 A의 제곱이 됩니다. 잘 보시면 얘는 알아요. 얘는 2예요. 2. 얘는 압니다. 근데 얘는 모르는데 얘랑 얘를 안 해? 그러면 또 곱셈 공식 써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로그 A 더하기 로그 B의 제곱이 전개하면 로그 A의 제곱 더하기 로그 B의 제곱 더하기 2 로그 A 로그 B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은 얘가 지금 100이거든요. 100 빼기 4가 돼서 96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10의 제곱이니까 여기 10의 제곱이니까 100이고요. 얘는 2 곱하기 2니까 4가 돼요. 왜 그런지 알죠? 여기 10 대입해주고 여기 2 대입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답입니다. 얘는 분모는 2고요. 분자는 96이 돼서 2분의 96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8이 되겠습니다. 7번의 답은 48입니다. 자, 필요한 거 있으면 멈춰놓고 적으시고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번엔 꼭 알아두세요.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함수가 있는데요. y는 2의 x제곱이고요. 하나는 2의 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2의 x 플러스 2제곱이에요. 즉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개가 서로 평행이도 한 거예요. 그냥 2의 x제곱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이게 y는 2의 x제곱입니다. 2의 x 플러스 이제 y는 2의 x 플러스 2제곱이 됐거든요. 하나가 얘랑 얘예요. 하나는 얘를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y는 모양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 모양이 바뀌지 않고 이런 모양이 좀 바뀌는 느낌이 약간 있는데 모양 안 바뀐다고 그냥 스스로 생각합시다. 우리 스스로. y는 2x 플러스 2제곱. 오른쪽으로 몇 칸? 오른쪽으로 두 칸을 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두 칸. 그래서 지금 보면은 y는 1과 여기가 지금 y는 1이 여기거든요. 정확하게 여기가 0,1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확하게 1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y는 4는 이 위에 있겠죠.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건데 내가 지금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얘네가 지금 넓이가 같거든 아니 모양이 같거든요. 두 개가 모양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부분이 없죠. 이 없는 부분과 여기에 삐져나온 부분 있죠. 이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색칠한 부분은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못 구하잖아요. 근데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결국에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왜? 이 삐져나온 부분을 여기다 넣으면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하면 된다?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자, 내가 그림을 좀 못 그려서 여러분이 헷갈릴 수도 있는데 두 함수 y는 2x제곱과 y는 2x 플러스 2제곱이 모양이 아예 똑같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두 칸. 아, 미안해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한 게 아니네요. 그림을 살짝 처음에 잘못 그렸네. 다시 그려서 설명할게요. 얘가 지금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거거든요. 플러스이니까 오른쪽 두 칸이 아니고 왼쪽 두 칸이네요. 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y는 2x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y는 2x 플러스 2의 그래프는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y는 1, y는 4. 실제로 y는 4는 여기다 0 넣으면 y는 4가 나오네요. 여기다 0 넣으면 여기가 y는 4가 됩니다. 여기가 4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여기다 x에다 0 넣으면 2의 제곱돼서 4가 되니까. 그래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으로 바뀌긴 하지만 아까랑 똑같은 풀이로 푸시면 돼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으로 바뀌는데 처음에 내가 그림을 오른쪽으로 두 칸 잘못 이동해서 왼쪽으로 두 칸으로 다시 그렸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고 아까 부분의 넓이랑 결국 똑같긴 해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그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보면 이 부분은 지금 곡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공식을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이 평행사변형을 생각을 했을 때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 평행사변형은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만큼 삐져나온 이 부분과 색칠한 부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y는 2x제곱 그래프와 y는 2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서로 모양이 같고 정확하게 왼쪽으로 두 칸만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고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이 부분의 넓이를 1로 가져와서 계산을 하면 그냥 뭘 구하면 돼요? 우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두 칸이 아니고 왼쪽으로 두 칸 이동한 거였기 때문에 그림을 좀 다시 그렸습니다. 자, 그럼 평행사변형의 밑변은 2예요. 2. 왜 2냐?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했으니까 두 칸 간 거예요.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길이는 2가 되고요. 높이는 몇이에요? 높이는 여기서 알려줬죠, 문제에서. y좌표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4예요. 그럼 높이는 3이 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2 곱하기 3,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익숙한 친구들은 뭐 그릴 것도 없이 그냥 평행사변형 구하셔도 되고 근데 그림 정도는 구하고 푸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랑 같아져서 밑변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3을 해주면 된다. 답은 6이다. 자, 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8번 문제 처음에 그림 잘못 그려서 중간에 다시 그렸는데 잘 확인해 보세요. 자, 9번 문제. 자, 이번에는 함수가 하나 나왔고요. 최소값을 x는 b에서 최소값 2를 가진대요. 그때 실수 a, b를 구하래요. 이 함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함수를 보시면 일반적인 지수함수는 아니고요. 좀 치환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함수입니다. 4의 x제곱을 2의 2x제곱으로 바꿔 쓸게요. 빼기 2의 x 플러스 1제곱을 2 곱하기 2x제곱으로 바꿔 쓰고 더하기 a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함수 4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a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4가 2의 제곱이고 2의 x 플러스 1제곱이 2의 x제곱 곱하기 2가 되니까 이렇게 바뀔 수가 있고요. 여기서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점, 그러면 t는 0보다 커집니다. 왜냐면 2의 x제곱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2의 x제곱은 여러분 x에다 실수를 아무리 대입해도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0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t로 넣는 순간 t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이런 범위의 조건을 주셔야 됩니다. 그럼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a가 되고요. 이거의 최소값을 구합니다. 자, 이거 t에 대한 무슨 식? t에 대한 2차식이죠. 2차 함수의 최소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아래로 볼록인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t가 1일 때 최소값
아래로 블록이니까 꼭지점일 때가 최소예요. 최소값 a-1을 가진다. 체크해야 될 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느냐를 체크하셔야 돼요. 0보다 크단데 1이니까 0보다 커서 범위 안에 들어오고, 따라서 t가 1일 때 최소값 a-1을 가진다.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역치환을 해주면, 치환했던 걸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2의 x제곱이 1일 때 최소값 a-1을 갖는다가 되고요. 최소값은 2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가 2가 돼서 a는 3이다가 바로 나오고요. x는 b에서 최소값 갖는다 했는데 2의 x제곱이 1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2의 x제곱이 2의 0제곱일 때, 즉 x가 0일 때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x가 0일 때. b는 몇이에요? b는 0이 되겠죠. x가 b일 때 최소값 갖는다 그랬으니까 x가 0일 때 최소값 갖는다가 결과로 나와서 b는 0, 그리고 최소값이 2니까 a-1이 2가 돼서 a는 3. 이렇게 a, b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이 아니고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0번 문제.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y는 2x제곱, y는 로그 2x의 그래프이다. 실수 d의 값을 구하시오. d는 여기 있고요. 이 문제는 사실 두 함수가 역함수인데요. 역함수인 거 뭐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쉽습니다. 먼저 a의 좌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구하시면 돼요. a는 지금 x절편이기 때문에 1,0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y가 0이 되려면 x가 1이어야 되니까 1,0이다. 이 식을 통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여기에 이 c 값이 뭐가 돼요? x가 1이니까 여기다 1이 대입하면 2의 1제곱, 즉 2가 됩니다. 여기가 2가 돼요. 왜냐면 여기다 1 대입한 겁니다. 1 대입하면 2가 되고요. 이게 c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니까 우리 b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로그 2의 x가 2가 되는 b값을, x값을 구하시면 돼요. 로그 2의 b가 2죠. 로그 2의 b가 2니까 b는 2의 제곱, 즉 4가 됩니다. 4. 얘가 4고요. 그럼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x가 4일 때 함수값 구하면 돼요. d는 2의 4제곱이겠죠. 함수가 2x제곱입니다. 따라서 16이 나옵니다. d의 값은 16이고요. 이 문제는 뭐 풀이가 따로 필요도 없이 그냥 그림으로 바로 풀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순서대로 1,0에서 1 대입해서 2. 그러면은 로그 2의 b가 2가 되는 b의 값은 4. 마지막으로 2의 x제곱에다 4 대입해서 d는 16이 나오는 거죠. 자,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1번 문제 보시면 y는 로그 x-a 더하기 b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이 그려져 있고, 점근선까지 알려줬어요. 그리고 한 점도 알려줬어요. 끝났죠? a, b 값 구하기가 매우 쉬워 보입니다. 먼저 로그 y는 로그 3의 x-a 더하기 b는 y는 로그 3의 x를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자, 로그 3의 x를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y는 로그 3의 x가 얘인데, 얘는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해서 정근선이 안 바뀌어요.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때만 정근선이 바뀌고, 얘는 정근선이 x는 1로, 즉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a가 1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는데 그게 바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왜? 원래는 정근선이 x는 0이었는데 x는 1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여기다가 a 값을 대입해 주시고, a는 1입니다. 그리고 나서 b만 구하면 되는데 얘는 4,3을 지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4,3을 대입하면 b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y에 3 대입하고 x에다가 4 대입하면 로그 3에 3 더하기 b니까 얘가 1이죠. 1. b는 2가 나옵니다. 3 빼기 1이니까 2. 그래서 a는 1이고 b는 2가 나와요. 자, 이 문제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자, 이제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시면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밑이 같아요. 어렵지 않은 문제 같아요. 밑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로그 부등식에서 밑이 같은데 1보다 작네요.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동호가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 풀어보면 3분의 2x가 k 더하기 6보다 작다가 나와서 x는 2분의 3k 더하기 9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의 개수가 7개래요. 7개. 물론 얘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수 조건을 꼭 체크를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은 진수 조건을 체크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진수가 두 개가 있고요. 진수 조건. 먼저 x-6이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6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3분의 1 x 더하기 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3분의 1 x가 마이너스 k보다 크다가 나와서 맞죠? x는 마이너스 3k보다 크다가 나오네요. 이렇게 두 가지 진수 조건이 나오는데 둘 다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k는 자연수라 그랬죠. 자연수면은 마이너스 3k가 음수일 거란 말이야. k가 자연수죠. 마이너스 3k가 음수면 음수보다 크다랑 6보다 크다를 둘 다 만족하려면 하나로 합쳐서 x는 6보다 크다로 합칠 수가 있죠. 왜냐면 6은 음수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k는 음수잖아. 음수보다 큰 거랑 6보다 큰 거랑 둘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6보다 크다 하나로 합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서 x의 해는 2분의 3, x의 범위는 2분의 3k 더하기 9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7개래요. 정수 7개. 내가 어디 잘못 썼네. 순서를 잘못 썼죠, 지금? 여기서 순서를 잘못 썼는데, x가 6보다 크고, 2분의 3k 플러스 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두 개를 연립하면. 범위는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모든 정수의 개수가 7개라 그랬으니까, x는 지금 6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7부터 만족을 하거든요. 그럼 7, 8, 9, 10, 11, 12, 13까지만 딱 범위 안에 들어가야 돼요. 14부터는 범위에 들어가면 정수의 개수가 7개를 초과하기 때문에, 혹은 12까지만 들어가면 7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죠. 13까지만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는 2분의 3k 플러스 9가 13보다 크거나 같고, 같아도 됩니다. 왜냐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2분의 3k 플러스 9가 13이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14보다 크면 돼? 안 돼? 안 돼요. 14부터는 안 돼요. 왜냐면 14가 되는 순간 14가 포함돼서 8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k의 범위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90 빼주면 2분의 3k가 4에서 5 사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3분의 2씩 곱해주면 k는 3분의 8에서 3분의 10 사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k는 뭐라 그랬죠?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3밖에 없겠네요. 3분의 9만 저 사이에 들어가는 자연수니까 k의 값은 3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까지 풀었고요. 이제 다음엔 서술형 문항 13번부터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예, 서술형 문항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